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이렇게 형이 조금 좀 다르죠. 요 형은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 요 형이거든요. 저희 노태우 대통령은 요 형이고, 그죠? 대충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런 비율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담아내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한다는 거죠.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나 패턴이 결국은 뭐냐면 비율에서 나오는 거죠, 비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비율, 그 다음에 앞면에 드러난 여러 가지 비율, 그 다음에 결국 상대적인 비율, 상대적인 비율. 그러니까 귀는요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조화를 갖다가 허물지 않거든요. 귀는 크든 작든 뭐 부처님 귀처럼 커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요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학적으로 앞에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놈이 뭐예요? 이게 길이로 치면 코가 뭐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물의 변화라든지 기온의 변화, 기후 변화, 뭐 그 다음에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야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눈에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코예요, 코. 그죠?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건 뭐냐면 담장 넘어 있는 정보도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척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밀림을 지나가는데 뭐냐면 정보를 얻는 수단이나 도구로서 뭐가 많이 쓰인다. 이 코가, 그죠? 제일 우선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1km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자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 냄새, 그렇게 흔히 우리가 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이거 수상한 걸, 냄새가 좀 나는 걸 이러잖아요. 그죠? 냄새가 좀 난다. 뭔가 뭐 김이나 징조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첫 번째가 코예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코가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개코 한번 봐보세요. 코가 얼굴을 덮고 있다, 아예. 그러니까 뭐 코가 발달해 있죠, 그죠? 코가 발달해 있으니까 뭐예요? 코는 역시 개코다 이거죠. 그죠? 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처럼 코 구멍이 크잖아요, 구멍이, 그죠? 구멍은 뭐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숨을 어떻게 삼킨다고요? 구멍이 크다. 이걸 이제 관상에서는 비공이라고 해요. 비공. 코비자에 구멍공자. 뭐 비공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크다는 거는 유용성, 쓰임새가 많거나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 콧구멍은 왜 커야 될까요? 말이. 그러니까, 그죠. 막 달리려 하면, 그죠. 순식간에 많은 공기를 마시고 뱉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뭔가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콧구멍이 크다는 말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형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형이다, 아니면은 막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사는 형이다. 아시겠죠? 그죠? 관상의 원리라는 게 간단해요. 그래서 큰 거는, 자, 비율을 약간 허물고 나온 것들은, 비율을 허물고, 그러니까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 쓰임새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뭐냐면, 이 또 유용성과 동시에 뭐냐면 해결수단이다. 해결수단. 그래서 코가 사람이 누구나 다 코가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코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숨을 쉬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게 코다는 거예요. 이게 코를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성형을 한다든지 다룰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싸움할 때 뭐래요? 뭐 피 내뿜다. 코피 터잡분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게 딱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문짝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이 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이 코를 보면은 코가 그 동물의 개성을 많이 드러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코 모양새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보여주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으로 많이 밀고 나왔잖아, 이게. 밀고 나왔다는 말은, 밀고 나왔다는 것은 활발하게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가 나와 있고, 그죠? 옆으로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기를. 주로 이제, 비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뭐 주로 외부로부터 정보를 무엇에 의해 소리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가 잡아들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 이 접시단 말이에요. 스카이라이프 접시, 그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정보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가 커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기가 좀 커야, 그죠? 스카이라이프 접시가 큰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들을 수 있다는 에너지고 먼 곳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코와 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용성, 쓸모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쓸모가 많이 발생하고 해결수단으로서 이렇게 쓰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율보다 조금 더 발달한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콧대가 낮은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게 좋겠죠. 개그 프로에 무슨 뭐 여당당인가 뭐 하는 그 프로에 보면은 그 기 작은 듯한 하면서 뭐시라고요? 안 들리거든요? 어쩌고요? 이렇게 그거 있죠. 그때 뭐 이렇게 해요? 기 모양을 자기 모양을 살려놔요. 귀를 갖다가 오히려 오므려요. 귀를 오므리는 액션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잘 들어보려고 할 때는 귀를 키우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키워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고 이러면서 할 때 이게 뭐예요? 귀를 키우잖아요. 내가 상대방 걸 자세하게 알아들으려고 할 때. 도를 안 들을 때는 뭐예요? 아!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많이 쓰이는 것이고 활용 해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평균보다 발달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친다. 이렇게 여러분 비율을 생각하세요. 비율. 오나가나 비율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앞으로 덜 나오면서 붙어 있는 게 또 뭐예요? 이 눈썹은 일단 털이니까, 그죠? 털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 눈하고 입이죠. 이거는 뭐예요? 대체로 이제 내가 뭐냐면은 움직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귀는 내 마음대로는 못 움직여. 물론 이제 근육이 좀 발달한 사람들은, 미세근이 발달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대체로 우리 수의근, 불수의근이 있으면은 좀 수의근의 통제를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입이, 그죠? 입은 그렇게 뭐 먹는 얘기에도 쓰고 말할 때도 쓰고 이걸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주 쓰는 것이다, 좀 덜 쓰는 것이다. 덜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덜 쓰는 것의 어떤 모양새가 이제 다른 것과 잘 조화가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비율을 따져서 결국은 좋다 나쁘다. 그게 이제 일단 뭐냐면 좀 잘생겼다 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잘생긴 거하고 또 좋은 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앞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좋아도 이것들을 다 보조해주는 이런 좌우 광골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고라고 해서 우리 이 입 끝의 부분 요걸 이제 해각이라고 하는데, 해각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게 뺨이죠. 뺨을 뭐냐면 가고라고 하거든요. 가고 집가자에 창고 고자. 그 집에 있는 창고란 뜻이죠. 집에 있는 창고. 집 창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 눈썹의 약 한 3분의 1 지점부터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간 이 자리를 우리가 천창, 그다음에 역마, 그 다음에 변지, 또 살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나가거든요. 살림은 말 그대로 살림이에요. 매산자에 수풀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변성 또는 변지라고 하는데, 변두리. 변두리 외곽 맞잖아요. 얼굴에서 보면, 그죠? 변지. 그 다음에 역마. 천창이라고 요런 부위가
이마의 요 좌우맨쯤 되겠죠. 이런 부위가 원만하다면 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얼굴들이 그러니까 눈썹, 코, 코, 입 이렇게 5개의 뭐예요? 기관이죠, 기관. 5개의 기관이 조화를 잘 부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일을 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상학적으로 관찰할 때는 실제로는 어디를요? 이런 천창, 광골, 가고 이런 자리를 더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척 하지만 얼굴의 어떤 이 눈썹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형태에서 약간의 장단점, 조화, 비율 이런 것을 따져본 다음에 그 주변의 모양을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귀, 눈썹, 눈, 코, 입은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 도시의 관청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관청이 일을 잘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곳의 어떤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가 좋은 상태다 나쁜 상태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대체로 이제 이게 상정, 중정, 하정의 요걸 갖다가 비교적인 것이 여기 대체로 젊은 날이겠죠, 그죠? 대체로 젊은 날에 영향을 받는 곳.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말년에 가까이 가면서 자기가 말년에 영향을 받는 영역 이렇게 보는데 요 광골이라든지 가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집이 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또 색깔이나 광택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체로 운세가 순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전형적으로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눈썹, 눈, 코, 입은 단정하고 좋은데 뭐가 못 받쳐준다 이런 곳이 받쳐주지 못하면 자기가 뭐냐면 행동을 통제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면을 잘 절제하는데도 보상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상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자기 사업에서 주도적인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보통 뭐냐면 직장 형태의 사회활동에서 그냥 꾸준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좀 흐름이 좋아져가지고요. 자기 사업을 하면요.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빵빵해진다니까요. 빵빵해지면서 그 현실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이룩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부산물 이런 것들이 요 부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조화 비율을 잘 따지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가 파격성을 가져도 파격성을 채워주는 놈이 있으면 이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파격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가 팍 이렇게 막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얼굴 보면 그죠? 코가 잘생긴 코잖아요. 막 보면 팍 밀고 내려와서 그죠? 그 정도로 코가 돼야 정말 잘생긴 코인데 그거와 유사한 코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코가 뭐냐면 이제 관상에서 이 천주골을 이마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솟구쳐 있단 말이죠. 이마를. 그죠?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떠받치듯이 올라가는 이 기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늘이잖아요. 그죠? 이게 땅이고 그죠? 이마가 그렇게 코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하늘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그 기운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 있죠. 전면에서 봐서는 거의 눈썹으로부터 이렇게 코가 붙어서 내려온 사람들 있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썹이 바로 여기에 바로 있으면서 눈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코가 그게 뭐냐면 그 사자코 이런 거 보라 사자코는 이마에서 바로 이렇게 뚫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마가
좀 사자코, 뭐, 어떤 뭐, 호랑이 코 이런 거 보면 콧대가 그냥 이마에서 그냥 그대로 매달려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매달려 내려온 코는 뭐냐면, 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게. 예. 그죠? 예. 이겨야 되는데, 예, 게임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예, 혼자 한다, 아니면은 여러 명이 해야 돼요. 예, 그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광고래요, 광고. 이게. 광고의 발달. 그렇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보면 옆이 그죠? 확 발달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룰 때, 예, 뭔가 게임이 승부가 벌어졌을 때 어때요? 나갈 때 일순간에 그냥 확 그냥 여러 사람과 함께 몰아쳐서 할 수 있는. 예. 요게 주로 이제 행동적 사회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예. 행동적 사회성. 행동 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인체로 치면은 이 뭐냐면 이 흉부와 같아요, 흉부. 흉부와 응해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흉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슴이라죠, 그죠? 그래서 가슴이 넓다, 가슴이 따뜻하다, 가슴이 냉랭하다, 그죠? 가슴이 뭐 좁다, 그죠? 밴댕이 속이다, 뭐 이런 게 뭐냐면 이 가슴이 좁다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발달하면 대체로 그 가슴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행동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담아낼 수 있는 힘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뭐냐면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기운. 특히 이제 연예인 중에도 그 강호동 있죠, 강호동. 호동이 아저씨에 보면 이게 탁 되잖아요. 이게 여러 사람과 아울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MC를 봐요, 여러 명이서 MC를 봐요. 여러 명이서 MC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어깨동무를 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어깨동무를 해내는 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잘생기고 이 부분이 하나 잘생겼다. 그러면은 언젠가 빠르고 늦고 간에 저 자기가 좋은 흐름이 오면은 그때 뭐냐면 어깨동무 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에 속하는 거죠.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잘생긴 건 뭐냐면 비율이 맞는 사람이 오히려 대체로 더 잘생기게 보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예쁜 것,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해야 예쁜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예쁜 것은요,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인데, 대체로 이성적 어필이 되죠. 이성적 어필, 그죠? 이성적 어필. 이런 것에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 강의할 때는 전부 졸아요. 이 부분은요, 와, 드디어 왔다. 이러면서, 연필 들고 가는데, 대체로 이 성적인 어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인류가 자기 생존을 위한 어떤 아주 중요한 양식으로서 사실은 계속 자기가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인데, 일단 대체로 뭐냐면 잘생겼다는 건 비율이 좀 잘 맞다는 건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조금 유리하긴 한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또 좋은 것하고도 좀 다르다는, 좋은 것하고도. 그러면 이성적 어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대체로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을 대체로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 관상학적인 부위가 있다는 거죠. 관상학적 부위가 거의 해당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TV 광고 보면 우리면 머리카락을 씻는데 우리가 샴푸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머리카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모발 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잘 보여주냐면 건강 상태를 의미해요, 건강 상태. 그래서 뭐냐면 이 머리카락에 관련된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가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재적인 심리 상태를 많이 말해주거든요. 이 머리카락이나 머리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 상태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 부분도 뭐냐면 그런 거하고 이성적 어필하고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아주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본태적인 어떤 원기, 건강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렇게 귀가 보통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요. 이게 우리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사람들 보면 귀가 다 앞쪽으로 말려 있다니까요. 앞쪽으로.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가지고 원기가 우리 원기가 넘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가 바짝 펴져 있다니까요. 바짝 펴져요. 색깔도 당연히 좋은 상태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개 중에 뭐 도베르만 이런 거 있죠, 도베르만. 그 개들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그죠? 바짝에 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어떤 귀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인 어떤 그 기운이 깔려있다 뜻이거든요. 개가 보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싹 처진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은 뭐냐면 안 물 것 같죠. 근데 도베르만처럼 귀가 딱 바짝 서 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건드리면 물린다. 이 말 기운이 넘치는 놈, 나 안에서 힘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가 바짝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원기가 강한 사람. 귀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말려 있거나 이렇게 귀가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면 그게 약한 좀 것으로 이렇게 치니까. 귀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 귀는, 여자는 또 귀가 뭐냐면 일종의 생식력을 보여주거든요. 생식 능력.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생식 능력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관상책에는 뭐라고 나와요, 주로? 교우궁이라는 거예요, 교우궁, 그죠? 사람들과 보수관, 우리가 오관으로 나눌 때는 보수관, 그 다음에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주로 이제 그 형제궁, 12궁으로서 안면 12궁을 다룰 때는 뭐냐면 형제궁이라 하죠, 그죠? 그 형제궁인데,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형제가 많지가 않잖아요. 형제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교우성을 의미하는데, 교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힘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눈썹이 좋으면 소위 인기를 부르는 힘을 갖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이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눈썹이 미려하면, 눈썹이 예쁘면 교우성이 좋은 걸로 봐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잘 사귀고, 예를 들어 눈썹이 뭐냐면 막 뭐 이렇게 빽빽하고 이런 게 있죠. 막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 어떤 교우성이 좋다 나쁘다. 교우성이 아니라 산적들의 눈썹은 유약하다 아니면 강하다. 바로 이게 교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적 눈썹이 그러니까 막 쇠를 들이밀어 버리는 거죠. 상대방 입장 고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리 어떻게 해요? 좀 부드러운 어떤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정신적 소통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 됐거든 말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노 이란다. 잘못한 게 많은데 사실은요. 이게 또 너무 없으면 또 이게 교우성이 너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 그림으로 하나 상징된 것 중에 모나리자의 모습 보면 그렇죠. 자아는 친구 없게 생겼다. 물론 질병 상태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질병 상태라도 뭐냐, 관상학에서는 이유를 불론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불론하고 눈썹을 깎아서 그랬든 아파서 그랬든 그렇다면 그렇다예요. 이유를 불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또 관심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눈썹털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통 한쪽 면으로 가지런 하잖아요. 가지런 한데, 이게 이제 역결이 일어난다면, 역결이라는 말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요는 딱 일어선다, 이게. 요까지는 딱 똑바로, 그죠? 여기서부터 역결이죠, 그죠? 역결이 발생하면 자꾸 남하고 다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할 때
당일 운세를 볼 때도 이렇게 눈썹 상태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예? 그거 다르죠. 이렇게 앞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태어나고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냐면, 아이 케어 크림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바르잖아요. 그죠? 세포가 매일 태어나고 죽으니까. 예. 근데 요 눈썹 하나도 사실은요, 다 매일매일 뭐냐면 각도가 다 변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온몸이 뭐냐면 이 세상에 던져진 모든 에너지나 파동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사실은 이 생명이다, 생명. 우리가 의식으로 알고 있는 분야는 아주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뇌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뭐 어떠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온몸에서 다 시그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에서 뭐냐면 나를 누가 욕을 하잖아요. 이게 몸은 들어요. 그걸 우리가 더 식스 센서, 그죠? 육감이라 하잖아요. 육감.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 뭐 골프 치러 간 사람들 그 이야기 하지만, 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뭐 캐디가 안 좋아서, 오늘은 뭐 골프채가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100번째 이유가 뭐예요? 공이 안 맞는 100번째 이유가 오늘은 이상하게 안 맞는다. 이 이상하게라고 하는 것을 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관상학이 사실은 무서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뉴욕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갔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오늘 갔다가 막, 술을 많이 먹고 막 나자빠져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게요, 여기 한국에 있는 아버지 얼굴에 딱 그대로 나와요. 예. 그만큼 뭐냐면 이 인간은요, 서로 이 파동으로서 다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영화 아바타 보셨죠? 그 아바타에 보면은 식물들 그게 와서 뭐 이렇게 무슨 아주 신적으로 모시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뭐예요? 나무 뿌리끼리 서로 그 전기 신호로서 서로 모든 나무들과 서로 뭐냐면 기운을 서로 소통하고 있다. 뭐 그런 그 부분 혹시 대사가 기억나시나요? 그래,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그 생물학자 여자분은, 그 여자 박사는 그냥 끝까지 그거 연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뭐냐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뭐가 쭈뼛쭈뼛 선다?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잖아요. 머리털만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부분을 좀 많이 느껴서 그렇고, 눈썹털, 몸에 있는 모공에 있는 털들이 뭐냐면 다 어떻게 해요? 모공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털이 일어서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자의 무슨 털을 건드리지 마라. 사자의 무슨 털. 그냥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코가 제일 앞에 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 코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맛보는 센서라는 거예요. 예. 사람 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그 기운을, 파동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파동을 받아들여서 보여준다. 이게 바람이 불면 풀숲이 어떻게 돼요? 그 바람대로 눕잖아요. 바람대로. 몸에 있는 털도 마찬가지다. 그 털 중에 뭐냐면, 세상과 가장 많이 뭐냐면 소통을 하고, 자기하고 인접한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곳이 눈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어떤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